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차트 해석의 기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차트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이 두 번째 강의인데, 이제 3주차 그리고 4주차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을 할 때 차트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국어사전 같은 말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 해석하다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목으로 차트 해석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트를 해석한다라는 의미,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해석하다라는 말을 말 그대로 좀 잘 적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을 자세히 풀어서 논리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표현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판단하고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물이나 문장, 행위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밝히거나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말 그대로 차트 해석이라는 건 여기에서 나오는 명사 부분, 사물, 문장, 행위 이러한 것들을 다 차트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보시면 정확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차트를 자세히 풀어서 논리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차트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차트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하는 것은 매매에 조금 더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이제 도구를 가져다가 이제 차용을 하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차트의 흐름을 해석할 줄 아시면 이 부분을 매매 활용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해, 두 해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생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차트의 흐름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파악한다. 우리가 이제 지지라는 말과 저항이란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오게 될 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자리를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세를 타다가 특정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제어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을 가장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은 추세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세선도 기술적 분석을 약간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많이 그어 보셨을 텐데, 지지와 저항은 추세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차트를 해석하고 그 흐름을 가져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확산과 수렴입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될 때도 있는데, 시세라는 게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을 우리가 확산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반대로 수렴이라는 건 시세가 마냥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실은 수렴하는 구간들이 1년 365일을 놓고 보면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수렴하는 구간을 잘 공략을 해둬야 이 확산이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상승을 우리가 수익으로 수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산과 수렴은 항상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흐름을 내가 정의낼 수 있다면
매매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시세는 파동과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파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어떤 주식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시세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이란 걸 보이게 되고요. 이 변동성이 어떤 파동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파동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론도 굉장히 많고요. 이 파동이 어떤 특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때 우리가 패턴을 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기본은 첫 번째 지지와 저항, 두 번째 확산과 수렴, 세 번째 파동과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에 대한 어떤 그 나만의 방법, 나만의 툴이 있다면 조금 더 기술적 분석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거래량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량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정말로 이 거래량은 정말 가장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지 저항이나 확산 수렴이나 파동과 패턴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이 거래량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지 저항의 논리적인 어떤 도식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은 상승할 때고요. 파란 선은 하락을 할 때입니다. 상승을 하다가 특정 가격에서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락을 하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올 때도 똑같이 이 앞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반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추세라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아래와 같은 추세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주가의 저점이 올라오는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저항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추가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주가가 또 마냥 갈 수는 없는데 레벨업이 됐다가 다시 반락을 했을 때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합니다. 다시 반락을 하고 또 지지가 됐어요. 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이 지지 라인이 깨졌습니다. 지지가 돌파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주가를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심지어 이 그림에서 보면 제가 여기 상승 추세도 하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고점이 올라가는 추세 라인도 여기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면 패턴도 나옵니다. 전형적인 삼봉 형태. 고점을 가운데 고점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양 옆에가 고점이 최고 고점보다 조금 낮아지는 그러면서 기존의 지지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전형적인 삼봉 형태의 삼중 천장을 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패턴이고요. 이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건, 설명드리고자 한 건 저항이 무엇인지, 지지가 무엇인지, 저항이 돌파가 되고 지지가 돌파될 때 어떤 흐름들을 그리고 그 전조현상으로 어떤 추세들을 보여주는지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죠.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확산과 수렴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확산과 수렴은요. 쉽게 얘기하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축소가 돼요. 말 그대로 수렴이 되고요. 그리고 확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식의 시세를 여기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 주식의 시세가 수렴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 선이
내려오고 올라오듯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이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주가가 특정 지점으로 고점과 저점은 올라오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축소가 됩니다. 뭐가 축소가 되냐면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산과 수렴은 사실은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초반에 이제 드린 건데, 이 수렴이라는 건 어찌됐든 주식의 시세가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한 지점으로 모이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일 때 우리가 이 주식이 특정 가격대로 수렴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보통 이제 수렴하고 있을 때는 그 다음 파동에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대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면 이런 수렴 과정에서 수렴의 막바지에 내가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되면 확산이라는 시세의 확산 과정이 진행이 될 때 상승하는 이 파동을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된 투자 판단을 했다면 이 수렴 과정에 내가 진입을 했더라도 아래로 주가가 확산이 되면서 내가 주가의 어떤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난 올라갈 거라고 애초에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는 여기 끝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절매라는 걸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끊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매매에 대한 적용을 하려면 내 주식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식이, 이 시세가 수렴 과정에 있는지 확산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수렴 과정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나 이 수렴 과정이 진행이 돼서 조만간 확산이 나올 건지 내지는 더 수렴하는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어떤 이런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드릴 건 이제 파동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엘리엇 파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1, 2, 3, 4, 5로 표시되어 있는 게 어떤 일련의 상승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1파, 3파, 5파는 상승 파동이고 2파, 4파는 반락 파동이다. 뭐 이건 책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시세가 1, 2, 3, 4, 5파동으로 하나의 큰 상승 파동을 이룬다면 하락을 할 때는 ABC라는 파동으로 조정 파동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A와 C는 조정 파동이지만 이 중간에 나오는 B 파동은 기술적 반등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주식의 시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정직하게 1, 2, 3, 4, 5 파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ABC로 내려가면 얼마나 주식을 분석하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엘리엇 파동에 각각의 파동마다 또 세부적인 파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은 쉽게 한눈에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던 1번 상승 파동은 세 가지의 상승 파동과 두 개의 이제 하락 파동이 겹쳐져서 총 5개의 소파동을 이루고요. 이 2번 조정 파동은 또 세 개의 조정 파동을 이룹니다. 엘리엇 파동의 가장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큰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이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이 올라가는 1번, 3번, 5번 파동은 총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 2번, 4번 조정 파동 있죠? 요것은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 힌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하락하는 ABC라는 파동이 나올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A라는 하락 파동은요, 5개의 파동을 이룹니다. 아까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올라갈 때 5개의 소파동을 이루면서 올라가지만 큰 하락 파동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는 내려갈 때 오히려 5개의 소파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할 때 오히려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실전에 일정 부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이 주식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주식이
현재 큰 그림 내에서 상승 파동에 속해 있는지 하락 파동에 속해 있는지 내지는 현재 어느 정도 구간에 있을 것이라고 내가 짐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파동 이론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 금일은 뭐 엘리엇 파동 이론만 간략하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이제 실예제입니다. 최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뒤에 제가 차트 세팅하는 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좀 복잡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을 제가 적용을 해놨고 이 밑에 OBB라는 또 지표도 제가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차트의 흐름을 2022년 초반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검은 선을 좀 진하게 그어놨는데요. 이 검은 선이 뭐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선입니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 지점까지 봤을 때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던 전형적인 추세 라인, 추세선이고 하락 추세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점들이 전부 저항의 역할들을 한 건데 이제 저항에 대한 돌파가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느냐? 이 5월 달에 저항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이 검은 선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그 위에서 횡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실제로 이 수렴하고 확산하는 것은 볼린저 밴드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여기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구간에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수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하락 추세선의 지점들을 계속 지지는 해주면서 저점은 올라오고 있죠. 저점이 안 내려오면서 수렴하다가 이 지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세가 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세가 나는 어떤 엘리엇 파동의 하나의 또 파동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 번 조정이 나옵니다. 기존의 저항대로 작용됐던 자리입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자리,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예제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지 저항, 추세, 그리고 확산과 수렴, 파동,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제여서 제가 이 종목을 일단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현재도 이 상승 추세가 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돌파가 이루어졌던 이러한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겠지만 이 하락 추세가 처음 생성이 됐던 이러한 자리도 굉장히 나중에는 중요한 자리로 작용이 될 겁니다. 실제 이 자리도 9월 달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왔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적용해서 볼 수가 있으시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세를 내가 접해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 이제 거래량을 해석하는 이 거래량의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키워드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 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체결 강도와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 체결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가끔 쓰게 되는데요. 이 체결 강도가 높다라는 건 체결 강도가 높다, 100 이상이다 라는 건 실제 매도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가 있을 때 매도 호가가 매수세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현상들을 보일 때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매수 거래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매수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재가 10,000원에
주가를 보이고 있는 주식이라면 매수를 할 때 어떻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10,000원에 그냥 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시세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됐을 땐 더 위에 살 수도 있어요. 10,050원에도 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현재가가 10,000원일 때 9,000원 내지는 9,500원 이렇게 매수 주문을 미리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수 거래량은 이 밑에 깔아놓고 기다리는 그 거래량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체결 강도를 올리는, 즉 적극적인 매수 가담되는 그 거래량을 뜻하는 겁니다. 매도 거래량은 반대의 의미겠죠. 그 말은 매수 거래량이 많을수록 체결 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매수세가 많이 개입이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요것을 이제 하루 단위로 쪼개서 보지 말고 일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식 보다 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가가 장대 양봉이 하나가 이렇게 섰어요.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장대 양봉이 한번 섰는데 거래량을 엄청 폭증을 시킬 때가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잘 가다가 장대 음봉이 씁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섰는데 거래량이 폭증을 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는 게 긍정적인 거래량이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매수 거래량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터지는 거래량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매도 거래량이고 좀 부정적인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래량이 늘어날 때의 주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보다 보면 거래량이 말라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주가가 다시 되돌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량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포인트는 투자 주체별 수급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건 매수 플러스 매도입니다. 이 매수와 매도가 합산이 돼서 나오는 게 거래량이라는 숫자거든요. 어느 주체가 이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주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투신이나 연기금이 주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종목은 사모펀드가 주체인 종목도 있고요. 개인이 주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키를 어느 수급이 가지고 있느냐도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 특정 거래일 동안 나왔던 최대 거래량에 보였을 때 그때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최소 거래량을 보였을 때의 주가 움직임, 더 나아가서 거래량의 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래량의 해석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 세팅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3주차 강의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기본적인 차트가 있습니다. 주가가 있고요.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고요. 거래량이라는 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적용을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볼린저 밴드라는 걸 적용을 해서 확산과 수렴의 형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녹색 선이 후행 스팬이고요. 이 회색 선이 있습니다. 이 회색 선이, 이 가운데 흘러가는 회색 선이 기준선이라는 거고요. 여기 파랑색 이렇게 나와 있는 소위 구름대라는 게 있죠. 이 후행 스팬, 기준선, 구름대는 모두 일목균형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세팅은 어떻게 하든 개인에 맞게 하는 게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를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세팅을 보여드린 거고요. 간략한 어떤 실전 예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를 이거 올해 6월 달에 이제 캡처한 화면인데요. 2022년 6월 달에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세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추세가 나옵니다. 자, 저 앞에 지점부터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2021년 10월 달부터 저점이 올라오는 추세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붕괴가 2022년 3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이때부터 강력하게 하락 파동이 조금 더 진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러한 삼각 수렴 형태를 띠다가 수렴하고 있었죠. 하향 돌파가 나오면서 아래로 변동성이 커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밑에는 또 중요한 어떤 수평 지지 라인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격대가 돌파가 되니 더 강력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요거 이제 원익 QN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예, 이러한 패턴을 올해 6월 달까지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세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저항대를 받고 있는 추세 라인, 그리고 저점이 올라오는 추세 라인, 이 삼각 수렴 형태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돌파가 22년 4월 달에 발생을 했을 때 강력한 시세를 한번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데, 기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될 만한 주요 고점들, 이러한 자리들 제가 수평선을 그어놨는데요. 이러한 자리들이 하나하나 아래로 돌파가 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보였던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양호하게 거치면서 위로의 돌파가 나왔을 때 강력한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게 되는 파동이 나올 때 지속적으로 지지라인을 지켜내지 못하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일은 여기까지 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해당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 그대로 제목이 세력 스토킹이죠. 전형적인 매집 차트의 전형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복습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체득을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